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백세밥상 연구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뇨와 혈당, 근육에 이어 췌장에 관한 내용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췌장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당뇨약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왜 혈당은 계속 높을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약을 먹으면 다 해결된다고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저는 아주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혈당 수치는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췌장이라는 장기가 너무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지친 췌장은 염증이라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염증이 만성화되면 췌장염을 넘어 췌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췌장에는 통증을 감지하는 신경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췌장에 염증이 생기거나 암세포가 자라기 시작해도 초기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은 발견 당시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가 많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한 가장 치명적인 암 중 하나입니다. 췌장암은 모든 암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축에 속합니다. 췌장암 하면 많은 분이 유전을 먼저 떠올립니다. 집안에 췌장암 환자가 있으면 나도 걸리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입니다. 물론 유전적 요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들이 공유하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활 습관, 그 중에서도 매일 반복되는 밥상과 스트레스입니다. 당뇨가 잘 낫지 않는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밥상을 바꾸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암과 당뇨에 관한 모든 것의 스위치를 끈 채로 둘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60대 이후의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내 장기가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상태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친 장기에 좋다는 음식을 무작정 밀어넣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췌장이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4가지 식재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오늘 저녁, 내일 아침 밥상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밥상에서 매우 친숙한 식재료 미역입니다. 미역에는 후코이단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후코이단, 어려운 이름이지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역의 미끈미끈한 부분 아시지요? 바로 그 끈적한 성분이 후코이단입니다. 이 성분이 대장에서 좋은 균을 키워줍니다. 대장이 건강해지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대장이 건강할수록 췌장이 해야 할 일이 약 30%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대장과 췌장이 신경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신기하지요? 미역국 한 그릇이 췌장의 짐을 덜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당뇨 환자분들께 특히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기는 소화하는 데 힘이 많이 듭니다. 두부는 다릅니다. 두부의 단백질은 이미 작게 분해되어 있어서 췌장이 힘을 덜 씁니다. 또한 두부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B는 췌장이 소화액을 만들 때 필요한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기계도 기름이 없으면 삐걱거리지요? 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체리입니다. 과일인데 당뇨에 좋다고요? 하고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체리는 과일이지만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는 특별한 과일입니다. 혈당을 얼마나 올리는지 나타내는 수치를 GI 지수라고 합니다. 체리의 GI 지수는 20으로 과일 중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거기에다 체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세포에 쌓인 녹을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췌장 세포를 청소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체리는 괜찮지만
체리 주스나 과일 주스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주스로 만들면 믹서나리, 식이섬유를 잘게 파괴해 없어지고 과당만 농축된 당분 폭탄이 만들어져서 당분만 한꺼번에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거의 즉시 혈중으로 흡수되고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그렇게 되면 췌장이 갑자기 비상근무를 해야 합니다. 급하게 인슐린을 대량 분비해서 혈당을 낮추려 합니다. 이것이 당뇨병과 췌장암의 출발점이 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암세포는 정상 세포보다 포도당을 10배 이상 빨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은 반드시 통째로 드십시오. 네 번째는 케일입니다. 케일은 췌장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케일에는 캠페롤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암세포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사멸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췌장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또한 케일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순서로 먹느냐입니다. 마법의 식사 순서입니다. 먼저 채소부터 드십시오. 케일, 미역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그 다음 단백질을 드십시오. 두부, 생선, 달걀이 좋습니다. 밥은 마지막에 드십시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채소를 먼저 먹고 밥을 나중에 먹으면 인슐린 분비 압박이 50% 이상 줄어듭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순서만 바꿔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일본 간사이 전력의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같은 음식, 같은 양을 먹었는데 순서 하나로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이 식사법을 적용했더니 약 없이도 혈당 수치가 개선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완벽한 음식 궁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역과 두부, 이 둘은 함께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두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요오드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합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미역에 요오드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와 미역을 함께 먹으면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줍니다. 미역국에 두부를 넣어서 드시는 것,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과학적으로도 맞았습니다. 자, 이제 췌장 보호 전략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식재료 기억하고 계시지요? 미역, 두부, 체리, 케일. 이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먹는 순서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은 서양인보다 췌장의 크기가 작습니다. 췌장이 작다는 것은 인슐린을 만드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마른 분들도 당뇨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더 조심해야 하며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작은 췌장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식사를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미역과 두부를 넣은 미역국 한 그릇, 케일에 구운 두부를 쌈으로, 그리고 후식으로 체리 한 줌. 이게 바로 췌장을 위한 완벽한 한 끼 식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숫자, 즉 혈당 수치에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 숫자를 만들어내는 췌장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로 지친 췌장에게 휴식을 선물해 주십시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장기는 망가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전투 모드에 돌입합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근육에 피가 몰리고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류는 줄어듭니다. 결국 스트레스는 마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몸 전체의 건강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해법은 비워내는 것입니다. 4박자에 맞춰 숨을 들이쉬고 7박자 동안 멈추고
8박자에 걸쳐 천천히 내쉽니다. 다 품으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 걱정, 며느리 갈등, 이웃과의 갈등.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잠자리에 들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이튿날 모든 것의 대가를 치릅니다. 작은 긍정의 연습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나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공유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